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주의 그 원진이라고 있죠. 원진 살 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 살이라고 하게 되면 많잖아요. 뭐 역마살, 원진살, 도화살, 무슨 제살, 겁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살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 사람을 혹세무민하고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리고 뭐 부적을 쓰라 하고 뭐 구슬해야 된다고 뭐 하고 뭐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원진살 얘기하는 그런 사주 명리가나 무당들은 다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 원진은 사주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혹세무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12운성의 논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도 됩니다. 물론 어떠한 자연의 어떤 그 느낌이나 자연의 조화 뭐 이런 걸로 해서 옛 선인들이 이것을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알아낸 것들이기도 한데요. 일단 여기에 12운성의 논리도 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진은 사주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주 뭐 밴드나 카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원진 그 얘기하는 원진살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사주를 해석해 주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돌팔이들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주에서 그 원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진은 일단 기본적으로 추고 원진이 있습니다. 추고 원진이 있고, 그다음 추고, 그다음 인미도 원진입니다. 인미 원진 귀문입니다. 인유도 원진이고요. 그다음 묘신도 이제 원진 귀문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진해 원진이 있고, 그 다음 사술 원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미 원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별지로 이렇게 묘술도 있고, 그 다음 유진도 있습니다. 유진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진이 이겁니다. 이거. 추고 원진기문, 인미 원진기문, 진해 원진기문. 인미는 이제 원진이라고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미 귀문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해 원진이 있고, 사술 원진, 자미 원진이 있고, 그다음 인유 원진이 있고, 묘신 원진 귀문. 보통 이제 원진하고 귀문은 같이 갑니다. 엄연히 따지게 되면은 이제 인하고 미가 이제 귀문이고, 그 다음 이제 자유귀문. 이게 원진은 아니고 그냥 귀문으로만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인미귀문, 자유귀문. 근데 그냥 같이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묘술은 합입니다. 원래 합이잖아요. 육합입니다. 진유도 육합입니다. 근데
이 묘술 자체도 이제 약간의 그 합이면서 동시에 원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이면서 플러스 원진의 영향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논리인지요. 근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인유 원진하고 묘신 이제 귀문만 이제 따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유 원진하고 묘신 원진 귀문이 그 원진 귀문 관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가장 영향력이 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진은요, 12운성의 이제 논리가 들어간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일단 추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구를 보게 되면요. 이 오화는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화잖아요. 정화.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정화입니다. 오화는. 사화는 병화잖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화는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화입니다. 근데 이 축이잖아요. 축. 이 축에 12운성으로 이 경금하고 기토하고 정화가 인묘가 됩니다. 12운성으로 묘입니다. 묘.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화 입장에서 아까 이제 이 오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정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화 이게 이 축에 이제 인묘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병화는 이제 빛이라고 하고 정화는 이제 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축은 해자축 한겨울을 지나가는 축월입니다. 오히려 자월보다도 축월이 더 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보다도 이제 1월 달이 더 우리가 추운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월에 이 정화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따뜻한 열기잖아요. 그 열기를 이 축월에 이 축이 정화를 인묘시킨다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한창 추울 때 이 따뜻한 열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축이라는 글자가 그 따뜻한 열기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인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이 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당히 원망하겠죠.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축이 없애버리는 것이잖아요. 이 해자축, 인도 추운 것입니다. 인월도. 인월 2월달이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해자축 인까지는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추운 계절에 빛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열을 상당히 잘 써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이 이 정화를 가두어 버리거든요. 땅속에 묻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따뜻한 열기를 모두 다 갈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뜻한 열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도 나의 본연의 임무는 이 추운 계절에 생명체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나의 본연의 임무인데 축이 정화를 가두어 버리니까 상당히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축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논리가 원진입니다. 이 원진은 이 궁합적인 어떤 상대방과의 뭐 애정운이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있을 때 궁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는 글자를 못 쓰게 다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원망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원진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술 있잖아요. 이 사화는 다 아시죠? 천간으로 올라가면 사화는 지지잖아요.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입니다. 병화. 그럼 이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토에 병화가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건 병화는 빛입니다. 빛. 지구는 항상 낮과 밤이 공존하죠. 여기가 낮이면 반대쪽은 무조건 밤이 됩니다. 이 반대쪽이 낮이게 되면 스스로 자전하니까요. 반대쪽은 또 밤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병화의 임무는, 주된 임무는 이 태양이 비춰주는 곳, 그쪽에 빛을 이렇게 쏘여서, 자, 사람이 이 빛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지구가. 빛이 만약에 없으면 어떨까요? 지구 자체가 어딜 가도 낮과 밤이 없고 어딜 가도 밤인 세상. 도둑이 들끓겠죠. 낮에 도둑질 하는 사람보다는 밤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리고 밤에 낮술 많이 먹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밤에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많습니까? 밤에 술 많이 먹겠죠.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광명의 세상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이 이 병화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빛을 쏘여줘서 아름다운 세상, 악이 없는 세상, 범죄가 없는 세상, 폭력이 난무하지 않은 세상,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병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술시가 되면요, 이 태양이 집니다. 이렇게 지평선의 서쪽에 석양이 지는 모습, 태양이 이렇게 지는 모습, 이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술시에, 술이면 19시 30분부터 21시 29분까지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이 시간에 거의 태양이 이제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집니다. 드디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병화 입장에서 이 술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앞으로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세상을 계속 골고루 비춰주고 싶은 욕심이 큰 거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병화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술시가 되게 되면 그 병화가 땅속으로 이렇게 서산일락하게 되잖아요.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를 더 비출 수가 없게 되잖아요. 물론 반대쪽에 이제 또 비추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쪽 세상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하질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술토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앗아가버리는 술토를 보면서 병화가 술토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이치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진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하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시간은 일단 비공개하겠습니다. 여자 사주입니다. 자, 사주 구조가
정제격이네요. 정제격. 정제격에 위에 편관이 떴습니다. 자체 재생살 살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무 입장에서 이제 자수가 여기 이 자축이 공망입니다. 자축이 공망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공망이 맞았습니다. 공망까지 맞았는데 정제격인데 공망까지 맞은 정제가 편관까지 위로 올려가지고 위로 올린 건 아닙니다. 자체 재생살구조입니다. 편관을 갖고 있는데 편관은 상당히 일간 무토를 치는 성분이잖아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 무토가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관을 같이 나눠 갖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무토가 없으면 이 편관을 이 일간, 여기가 일간이잖아요. 여기가 일간 무토가 오롯이 다 받게 되잖아요. 편관을. 근데 여기가 무토가 있게 되면 100% 받던 편관의 흉의를 50%씩 나눠 갖는 것입니다. 50%씩. 형제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덕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모궁이지 않습니까? 부모궁의 재성은 아버지입니다. 공망 맞은 재성 아버지네요. 공망 맞은 재성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간에 재생살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외국에서 어릴 때 한 이 명주가 나이가 이제 한 4-5살 때 외국으로 가가지고 수십 년간 살다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거기서 뭐 살면서 뭐 돈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 거기서 호요식하면서 혼자 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재생살입니다. 어린 시절에 뭐 상당히 어떤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안 줘서 상당히 어린 시절 이 명주는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 그게 재생살입니다.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곁에 없었다. 외국에 한 30년 이상을 외국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 밑으로도 좌우충, 제극인 됐습니다. 제극인.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 했네요. 정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게 정인이면서 양인도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친어머니와 같은 아주 좋은 마음씨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어떤 정인의 어떤 마음인데 이 정제가 제극인 하잖아요. 이렇게. 정인은 공부도 됩니다. 공부. 근데 제극인 됐다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공망 맞은 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많이 못한 겁니다.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기미대운이 왔습니다. 48. 아니 45죠. 45세. 기미대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묘년이 이제 지금 바뀌지 않았죠? 2월 4일 입춘이 넘어가야 이제 갑신년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계묘년이 맞습니다. 계묘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게요. 신유월입니다. 9월. 자, 보게요. 자, 기미대운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사주를 이렇게 보신 분인데 이 2023년 개미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미대운이 오게 되면 여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근데 자오충도 되지만 또 오자충도 되는 것입니다. 지지는 형충회합입니다.
천간에 이게 자수가 올라가면 개수고 오화가 올라가면 정입니다. 정계충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계충이 될 수 없습니다. 수국화잖아요. 천간은. 말씀드렸죠. 근데 지지로는 서로 이제 지장간끼리에 이제 충이 있기 때문에 충이다.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오충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 자수의 어떤 기운도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자도 충이거든요. 오자도 충이고 자오도 충이고. 근데 두 개의 오화로 인해서 자수도 상당히 위태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대운이 들어왔습니다. 미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오미합하죠. 오미합. 화의 기운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미가 뭡니까? 임묘입니다. 자미 원진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미는 이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입니다. 근데 이 개수는 이 미토의 12운성으로 묘입니다. 묘. 무덤 속에 들어간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자수가 있는 분들은 다 미가 들어오게 되면 다 임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무신일주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임묘운이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신자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남는 겁니다. 이 자수는. 합이 있잖아요. 합. 미가 와서 자수를 임묘하려고 해도 자수는 신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오화입니다. 다 깨진 상태에서 이 자수는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에서 대운에서 미가 들어오게 되면 잠이 이것은 임묘가 될 상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왜 제가 이분이 2020년도에 이제 사주를 이제 본 분인데요. 왜 2023년에 돌아가신다라고 이렇게 23년을 이제 말씀드렸나 하게 되면 이민년은 신축년 보겠습니다. 임인년이었고 그다음 신축년이었습니다. 신축년은 자축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합이 있으면 이 자미가 임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자는 격각입니다. 격각이란 건 이제 슬슬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격각은 분리입니다. 이동입니다. 역마도 됩니다. 슬슬 격각, 세상과의 단절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인데 이 묘가 들어오게 되면요. 자묘형이 걸립니다. 자, 자오충이 된 상태에서 잠이 원진, 임묘 대운이 들어온 겁니다. 세운이 아니고 10년짜리 큰 대운이 들어온 상태에서 세운으로 자묘형을 치면 이 자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월이 신유월입니다. 신유월. 왜 신유월일까요? 하필이면. 미월에 여름에 기미대운이니까요. 임묘이니까요. 미월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유월일까요? 신유는 또 이 자수가 자유귀문, 귀문관살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귀문이 뭡니까? 귀문, 대문 밖에 귀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오충이 된 상태에서 자오충이 된 상태에서 미대운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임묘하는 기운인데 세운에서 자묘형을 때렸고 또 월운에서 자유귀문관사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자수 입장 정제 아닙니까? 재성 정제 아버지입니다. 또 부모궁이잖아요. 이 자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운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진살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원진살은 상당히 인간관계에서나 어떠한 애정관계에서나 상당히 중요하게 쓰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곳에 들어가면 원진살 얘기하는 그 사람은 사주명리가나 무당은 절대로 신뢰하지 말라. 거기는 혹세무민하는 곳이다. 사람을 등쳐먹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리를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원진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